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산으로 간 고등어 대표 이대규입니다. 아, 어색해. 도매시장, 뭐 가락동, 노량진 뭐 이런 시장도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정말 좋은 생선은 시장까지 올라오지 않고 도매시장까지 오지 않고 산지에서 벌써 이제 다 판매가 된다라는 걸 좀 알게 됐죠. 산지를 그럼 가보자. 제가 원래 비행기 타는 걸 좀 많이 싫어하는데 14시간 정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노르웨이에 있는 그 산지를 갔어요. 고등어를 찾으러. 그쪽 시스템을 또 보고 위생, 뭐 청결, 또 어떤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을 보고 와, 정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이제 생선이라는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다. 가능한 한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직접 산지에서 고른다. 이게 가장 저희가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가서 직접 다 손질을 해서 생선 속살까지 다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품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등어를 잡는 방식이 굉장히 이제 발달돼 있어요. 고등어를 그물로 이제 잡아서 배가 이제 이렇게 많이 좀 끌고 다니면은 그 안에 압력 때문에 그물 안에서도 고등어가 이제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몰라도 속으로는 이게 피멍이라고 이제 막 혈관이 터지고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죠. 이제 저희가 이제 구매하는 그 고등어 잡는 방식은 고등어를 이렇게 그물로 포위를 해서 이제 잡는 방식이 있어요. 선망이라는. 그러면은 이 고등어들이 전혀 압력이나 이런 상처를 거의 이제 받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태가 좋은 그런 고등어를 잡는 방식이죠. 생선도 중요하지만은 되게 어울리는 그 조합, 궁합을 찾고 싶었던 게 처음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가지수만 채우는 반찬이 될 거냐, 아니면은 정말 생선과 같이 드셨을 때 영양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맛으로나 어떤 그런 궁합이 맞는 반찬을 찾냐,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가장 좋은 반찬은 제철에 나는 그 재료를 가지고 틈틈이 이제 그런 반찬들을 개발을 합니다. 보통 얘기하는 알타리 김치를 저희는 이제 홍시를 넣어서 홍타리라고 하는데 홍타리는 무청이 있어서 그 무청에는 이제 비타민 C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고등어를 드실 때 이 비타민 C를 같이 있는 그 음식을 드시면은 소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정말 맛도 좋지만은 드셨을 때 정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 분들이 얘기하는 뭐 음식궁합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검증하고 해서 드려야지만이 그게 우리도 할 수 있는 도리인 거지. 뭐 가격 따지고 뭐 따지고 그냥 뭐 성의 없이 한다라면 분명히 이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죠. 생선을 더 값어치 있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생선하고 어울리는 그 음식에 대한 공부도 되게 중요하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생선은 좀 빠른 시간 내에 구워야지만이 이게 속은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부드럽고 겉은 바삭하게 이제 구워진다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생선 굽는 기계나 뭐 이런 조리기구로서는 물론 뭐 나쁘진 않은데 좀 더 그거보다 잘해보고 싶었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맛있게 생선만을 위한 그런 어떤 방식?
야, 저기에다 생선을 한번 구워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피자 화덕을 생선 화덕으로 개조를 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빠른 시간 내에 구울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양을 구워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피자 화덕은 이렇게 구동 장치가 없어요. 이제 회전이 된다든지 이런 건 없는데 이제 제가 생선을 굽기 위해서는 온도가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고안을 한 게 이걸 회전을 시키자. 기계를 그 안에 이제 회전식 장치를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특허를 받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 식당 음식점에 납품을 하는 일을 꽤 오래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재료를 납품하는 입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좋은 상품은, 좋은 재료는 외상을 거래하는 데는 정말 주고 싶지 않다. 내가 만약에 구매를 하는 입장이 되면은 철저하게 이렇게 뭐 외상 거래 이렇게 해서는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없구나라고 이제 좀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거래하는 분들하고 그런 좀 신뢰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원하는 품질이나 이런 재료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들여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식당을 운영하는 돈, 뭐 투자하는 돈도 있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재료에 대한 투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좋은 재료는 우리 말고도 가져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우리의 뭐 마음인 거지, 뭐 평범한 거는 누구든지 다 살 수 있어요. 그 토파뇽이라는 이제 소금이 이제 지금의 어떤 소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전에 예전의 재래식 방식인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 거의 뭐 한 1%도 안 나오는 그런 참 귀한 소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선의 재료가 소금 한 가지예요. 막 허리가 다 아프고 막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방식으로 그 소금을 토판에서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뭐 일반 소금이 한 20, 30배 정도 비싸요. 저는 꼭 이 소금으로 한번 저희 고등어 맛을 내고 싶습니다. 연간 계약을 해서 우리 소금을 쓰는 조건으로 뭐 일반 유통 가격보다 훨씬 좀 더 좋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겠다. 흔쾌히 그렇게 좀 저희한테 어쨌든 큰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한식당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이제 좀 낡고 뭐 좀 불편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음식,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여러 번 식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꼭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 될까? 한식도 정말 깨끗하고 좀 빠른 서비스도 해드릴 수도 있고, 현대인들 다 바쁘신데 또 분위기도 더 좋을 수도 있고, 한식당도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보자. 제가 이제 태어난 고향이 다 이제 산골 지방인데, 제가 생각하는 산이라는 어떤 느낌은 보약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고등어도 건강한 음식이지만은 이 산나물이라는 어떤 이런 재료도 되게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이고, 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한 밥상에서 어우러졌을 때 정말 건강하고 어떤 신선하고 이렇게 정말 그 고등어와 어울리는 어떤 산나물로 차려진 밥상을 드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 그리고 이제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전혀 다를 것 같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하나로 좀 공통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뭐 제가 워낙 또 고등어를 좋아했었고,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그런 반찬 중에 저는 고등어를 제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기억이 날듯말듯한데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초등학교 때인가 언제 고등어 장사를 한다더니 기어코 고등어 장사를 하는구나. 지금은 이제 뭐 생선을 손질하는 공간이나 이런 게 다 지금은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객분들이 보실 수는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매장은
모든 것이 다 이 한 곳에서 같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아, 생선이 저렇게 손질이 되는구나. 제가 노르웨이에서 그 고등어 처리 공장을 보면서 정말 놀랬던 게 사람 손이 가지 않아요. 어떤 생선을 이렇게 처리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야, 저렇게 정말 위생적으로 아니면 초신선하게 저렇게 생선을 다룰 수가 있구나. 우리나라도 왜 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다 함께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아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레스토랑을 많이 확대할 생각은 없고요. 요즘 다 현대인들이 많이 바쁘신데 꼭 레스토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퇴근길에 집에 가시면서 정말 저희가 이 산으로 간 고등어의 어떤 음식을 테이크아웃해서 집에서도 또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컨셉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죄송하고 안타까워요. 이 공간적으로 뭐 좀 좁고 대기실도 그렇게 뭐 좋게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기다려 주시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편리하고 이런 공간, 뭐 음식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계속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를 갖추고 모실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25년 정도 이런 일을 현재 하고 있는데 산으로 간 고등어가 저한테는 좀 운명 같은 거예요. 저는 아마 제 인생에서 이제 뭐 다른 일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음식이든 상품이든 결국은 계속 더 좋아져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공부고 노력이라고 굳이 해석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충분히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알고 있는 이건 좋은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정말 떳떳하고 상대방도 기분 좋아하시고 우선은 내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를 권한다는 거는 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솔직하지 못한 거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고등어구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 반찬일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집에 여기까지 멀리서부터 와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이 음식을 차려드려야 될까? 와, 정말 기분 좋다. 밥 한 끼 정말 잘 먹었다. 그 시간 동안 행복하시고, 예, 정말 그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뭐 지루하거나 뭐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